밤이 무섭다고 말하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지만 막상 누우면 마음이 더 분주해지고 눈을 감는 게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계속 시계를 보게 되고 왜 잠이 안 오지 하는 생각만 머리에 맴돌죠. 결국 새벽 내내 뒤척이다. 잠든 건지 기절한 건지도 모른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마치 내 이야기 같다고 공감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불면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만 먹는 것이 해답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에 의존하고 계시거나 불면증을 방치하고 계십니다. 노년기 불면증은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망치는 무서운 원인입니다. 불면증으로 뒤척이다. 낙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현실입니다. 대부분 나이 탓을 하시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실천하시면 얼마든지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수면제 없이 아침까지 숙면하시는 방법 아실 수 있습니다. 또 한밤중에 깼을 때 다시 잠드는 법을 익히며 수면제를 줄이거나 끊어내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기계도 어려운 운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부터 매일 따라할 수 있는 마음, 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로 고통받으시는 주변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면의학과 전문의 최동환입니다. 20년 넘게 고령층 수면 장애와 만성 피로를 진료해 왔고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수면 문제로 인해 삶 전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매일 목격해 왔습니다. 그동안 불규칙한 수면으로 고통받으셨던 어르신들께선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숙면을 취하셨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단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불면증 탈출하는 비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수면 장애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불면은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악화되는 하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될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빛의 반응에 수면 신호를 보내주는 이 호르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둘째, 심리적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은퇴, 가족 변화, 염려, 외로움 등이 밤이 되면 떠오르고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걱정과 생각들로 긴장되어 깊게 잠들지 못합니다. 셋째, 생활 리듬이 흔들립니다. 낮잠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몸은 지금이 자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잊어버립니다. 넷째, 약물 복용 소화 장애, 잦은 화장실 사용과 같은 문제들이 수면의 흐름을 끊기게 만들고 또 한 번 깨면 다시 잠드는 게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체크해 보세요. 1. 밤에 자려고 누우면 3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 2. 자다가 2번 이상 자주 깬다. 3. 새벽 3시, 4시쯤 항상 눈이 떠진다. 4. 깬 뒤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5.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6. 낮 동안 졸리고 머리가 무겁다. 7. 잠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쉬는 법을 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계속 방치하면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감정 기복과 우울감, 만성 통증과 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면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갈과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문수 어르신은 매일 새벽 3시면 눈을 떴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보내다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매일 소금 꿀물을 드셔보시는 것이었죠. 박문수 어르신은 처음에 의아해 하셨지만 매일 밤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에 꿀 한 큰술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밤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꿀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뇌가 지금은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소금은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하게 각성된 신경계를 진정시켜줍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 수면 깊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수면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뇌와 몸이 다시 수면을 기억하도록 유도합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하고 꿀은 한 큰술, 천연 소금은 4분의 1 티스푼 넣거나 꿀물만 마시고 소금을 혀 위에 얹어 천천히 녹여도 됩니다. 여기에 더해 체질에 맞는 비법 재료를 추가하면 수면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불안이 심한 분은 카모마일,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찬 분은 생강,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분은 계피. 이 중 여러분께 해당되는 한 가지를 꿀물에 추가해서 마시면 수면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반복되고 안정적인 하루 일과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몸은 익숙한 습관을 기억합니다. 수면은 하루 전체의 리듬 속에서 결정됩니다. 아침에는 햇빛을 직접 쬐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를 합니다. 낮에는 활동량을 확보하고 낮잠은 오후 3시 이전 15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 단 음식은 줄여주세요. 밤에 자기 2시간 전부터 조명과 소리를 낮추고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며 소금 꿀물을 마시고 조용히 누워 숙면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땐 잠이 깨버리면 다시 잠드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눈을 감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며칠 반복되면 몸이 안정된 일과와 습관에 익숙해져 자는 습관을 기억하고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자기 직전 전자기기 사용을 하지 마세요. 부산에 사시는 박용자 어르신은 밤에 자기 전 휴대폰을 한참 보시다 잠들곤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자다가 깨는 날이 많아지셨고 그럴 때마다 다시 잠이 오지 않아 영상을 보며 아침을 맞이한다고 하셨습니다.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에선 블루라이트가 나와 뇌에 자극을 줍니다. 자기 전엔 주변을 어둡게 하고 휴대폰은 멀리 놓아두세요. 새벽에 깼을 땐 시계를 보지 않고 조명을 켜지 않고 휴대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루하시다고요? 그럴 때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 몸에 집중하며 호흡해 보세요.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췄다가 8초간 내쉬는 478 호흡법을 반복합니다. 필요하다면 머리맡에 두었던 소금 한 꼬집을 혀 위에 올려 천천히 녹여주셔도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긴장을 완화하고 다시 수면 흐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전 야식을 드시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 일찍 저녁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려고 하면 출출함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배고프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야식을 즐기시기도 할 텐데요. 자기 전 야식을 드시면 쉬어야 하는 위장이나 소화기관이 쉬지 못하고 운동을 하게 되어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배가 고프실 땐
견과류 한 줌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의 가벼운 간식을 미리 드시고 자기 전 1시간 반 정도는 위를 가볍게 해주세요. 5번째, 늦은 낮잠은 피해 주세요. 밤새 뒤척이시고 나면 하루 종일 잠이 쏟아져 꾸벅꾸벅 졸기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깊은 낮잠을 주무시면 당연히 밤잠도 주무시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며칠간 진행해 보시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상시간은 주말 평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수면은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완벽한 날보다 흐름을 유지하는 날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비법의 핵심입니다. 이제 아침 햇빛 스트레칭 식사, 낮엔 활동 조절, 저녁엔 소음 조명 디지털 사용 줄이기, 자기 전 소금 꿀물 마시기, 밤중에 깼을 땐 다시 수면 흐름으로 돌아오는 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을 숙면하게 해드립니다. 또 수면 패턴을 기록해 보시는 것도 숙면하는 습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기호로 메모하시면 됩니다. 잘 잤다 동그라미, 한두 번 깼다 세모, 거의 못 잤다 X. 잘 못 잔 날은 알려드린 루틴 중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루틴을 진행하시며 제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소금 꿀물의 경우 당뇨가 있는데 매일 마셔도 될까요? 정제된 설탕이 아닌 천연 꿀을 사용하는 것이고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전이 아닌 식후나 자기 직전이 혈당 수치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천천히 도입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두 번째, 소금 꿀물 한두 번 마셔도 효과가 없던데요? 이 방법은 수면제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최소 일주일 이상 반복하셔야 몸이 수면 신호를 다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잠이 오는 게 아니라 편안해지고 긴장이 줄어드는 느낌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소금 대신 그냥 꿀만 넣어도 되나요? 물론 꿀만 넣어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소금 속 미네랄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는 꼭 소금을 같이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소금 꿀물 말고도 수면에 좋은 음식은 또 없나요? 자기 전 너무 무겁지 않은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 반 개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소금 꿀물은 언제까지 계속 마셔야 하나요? 루틴을 만드는 초기 1, 2주 동안은 매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주중 3일 이상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몸이 스스로 수면 신호를 다시 기억하게 되면 꿀이나 소금의 양도 조금씩 줄여가실 수 있습니다. 약이 꼭 필요할 땐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약에만 의존하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만 먹는다고 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숙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수면 장애는 단지 밤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단순히 피곤하고 무기력한 것 같다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밤에 충분히 못 자면 낮에는 당연히 피로하겠지만 그것뿐 아니라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뇌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당뇨, 고혈압,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자꾸 놓치게 되면 우리 몸은 회복할 기회를 점점 더 잃게 됩니다. 그러니 잠을 못 잔 날은 그냥 하루 피곤한 게 아니라
내 건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수면 장애로 고생 중이신 많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잠이 보약입니다. 잠은 건강이 뿌리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꼭 실천하시면 편안한 밤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노우지 해백과가 응원합니다.